안녕하십니까. 추천 시스템 기본 알고리즘을 강의하는 김광일입니다. 오늘은 지식 기반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식 기반 추천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개념을 알아보고 시스템의 유형 그리고 그 유형 중에 하나인 제약 조건 기반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약 조건 충족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합 질의, 기본값 제한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값 도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식 기반 시스템, 지식 기반 추천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 우선 그것부터 생각해야겠죠. 지식 기반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뭔가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 용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한 용도가 적었던 것은 기법도 그렇지만 제품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 때문에 그래요. 우선 가용한 평가 점수가 매우 적은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집, 차, 뭐 귀금속 이런 것들을 아주 자주 사지는 않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높은 수준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해요. 요구사항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차 같으면 뭐 한 6기통, 누구는 4기통, 차값은 얼마 이하, 색깔은 뭐고, 어떤 뭐 크루즈 컨트롤이 있었으면 좋겠고, 온열 시트가 있으면 좋겠고, 뭐 방은 3개 이상 있어야 되고, 뭐 집은 아파트여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냉장고만 해도 굉장히 달라지죠. 그러한 것들은 맞춤화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자주 구매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선호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대 후반에 중후반에 처음 사회에 나가서 몇 년 벌어서 자기가 사고 싶은 차를 샀을 때하고 40대가 됐는데 어느 정도 기반이 돼서 어떤 차를 사고 싶을 때하고 이제 성공해서 지금 대기업의 임원이, 뭐 큰 기업의 임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 사장이 돼서 멋있는 차를 뽑고자 했을 때 다 다르죠. PC 같은 경우도 5년 전에 샀던 PC하고 지금은 기본값, 예산은 똑같이 100만 원을 가지고 쓰더라도 또 다르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선호도가 바뀌고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 기반 추천 시스템의 특징은 추천을 계산하기 위한 평가 점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사용자 요구 사항이 중요해요. 사용자 요구 사항이 중요하고 그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용자 요구 사항과 아이템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어떤 유사도나 어떤 그 제약 조건에 대한 만족하는 만족 정도를 가지고 추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명시적인 추천 규칙을 기반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 시스템에 대한 그 해석의 변화를 보면 지식 기반 추천이 나중에 나왔는데, 전통적인 추천이라는 것은 어떤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아이템을 걸러내서 필터링하는 거죠. 그것이 걸러내서 필터링해서 추천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지식 기반 추천은 어떤 고도의 상호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어떤 대화형 시스템 같은 것을 통해서 고객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필터링 시스템 관점에서 좀 더 넓게 고객의 요구사항을 좀 더 넓게 보는 것으로 해석이 전환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나왔던 추천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방식으로 사용자를 수많은 옵션이 있는 공간에서 관심 있거나 유용한 대상으로 또는 그러한 대상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안내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추천도 가능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지식 기반 추천도 가능하겠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식 기반 추천 시스템의 기본적 정의는 협업 필터링이나 컨텐트 기반 추천이 이용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지식 소스를 이용하는 그런 추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지식 기반 추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 추천 시스템의 그 종류가 우리가 배운 게 협업 필터링, 컨텐트 기반이 있었는데,
지식 기반과 비교해서 목표를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죠. 그 최고 필터링 같은 경우는 나 또는 내 또래 집단의 평점이나 행동을 이용해서 협업적으로 서로의 정보를 활용해서 그걸 기반으로 추천을 하는 것이고, 여기 그래서 사용자 평점과 또래 집단의 평점이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게 되죠. 컨텐트 기반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필요 없고, 나의 과거 평점과 내 행동 이력에서 내가 좋아했던 어떤 컨텐츠나 속성을 바라보고 거기는 유사도를 기반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 사용자의 평점 그리고 아이템 속성이 필요하겠죠. 지식 기반에서는 내가 원하는 컨텐츠나 속성을 내가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당신들이 추천해 줄래?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사용자 요구사항이 들어갈 것이고, 아이템 속성이 필요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죠. 지식 기반 추천 시스템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제약 조건 기반과 사례 기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약 조건 기반은 이제 보통 사용자가 아이템에 대한 자기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나 어떤 제약사항 같은 걸 명시하는 거예요. 예산, 무슨 크기, 색깔 이런 것들. 또 명시적으로 정의된 그 영역 특정적 추천 규칙 집합이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사업 분야에서 통하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1990년 이전 차량에는 5년 시트가 없다라는 지식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 사용자가 이런 규칙을 요구했으면 당연히 없다고 판별될 수 있는 이런 규칙들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사용자 속성과 아이템 속성을 연관시키는 규칙을 생성해 나가기도 해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도 해요. 나이가 많은 투자자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용자 속성과 아이템 속성을 연관시키는 규칙이죠. 그죠? 나이 많은 투자자, 고객, 그리고 고위험 상품. 상호 소통을 통해 추천 규칙을 충족하는 아이템을 탐색하는 것이다. 결국 계속 대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죠? 나는 3천만 원짜리 이하여야 돼요. 차가 3천만 원 이상은 예산이 없어요. 그랬는데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돈 조금만 더 쓰면 더 고객 그 요구에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한테 3,200만 원까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요구 조건이 바뀌는 거죠. 그죠? 바뀌는 거죠. 그게 상호 소통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규칙도, 바뀐 조건도 조건이죠. 그래서 상호 소통을 통해서 서로 그 요구 조건을 바꿔가기도 하면서 서로 충족하는 아이템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탐색 과정에서 사용자는 자기의 원래 요구 조건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제약 조건 기반에서는. 사례 기반에서는 뭐 사실 또 비슷한 점도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스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목표 또는 앵커 포인트로서 안착점 같은 거죠. 왜 거기 딱 내가 정해놓은 이거, 예를 들어 집 같은 거 사진을 갖다 주면서 이런 집, 또는 나 머리를 하고 싶은데 뭐 유명 탤런트가 있으면 연예인 사진을 가져와서 나 머리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영역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유사도로 측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 고객이 제공하는 어떤 목표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고, 어떤 비정형적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명시된 요구사항과 유사한 아이템을 검색하는 것이고, 찾아낸 아이템은, 이 부분은 비슷하죠. 찾아낸 아이템은 사용자와 대화를 거쳐 새로운 목표 사례로 설정될 수 있어요. 제시된 아이템이 원하는 아이템과 거의 비슷하면 약간의 수정과 더불어 새로운 목표 사례로 요구한다. 목표 사례가 다시 한번 제시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꼭 비슷한 게 나왔으면 이건데 여기다가 좀 이렇게 되는 것 좀 더 생각해서 찾아봐 주세요라고 하면 새로운 목표 사례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두 방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자면 일단 대화형 추천이라는 거, 사용자는 요구 조건을 명시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추천된 아이템에 대해서 이 지식 기반 시스템의 전반적인 특징이지만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추천된 아이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설명 가능성이 매우 좋죠. 제약 조건 기반 방법과 차이점을 이제 그 사례 기반 방법의 차이점을 보면
사례 기반 방법에서는 목표 사례를 제시했죠. 그죠? 그리고 유사도를 사용해서 계속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측정해서 제일 좋은 걸 찾아내는 것이고, 제약 조건 기반 방법에서는 특정 기준이나 규칙,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아이템을 검색하는 거죠. 뭐 크기가 얼마 이상 얼마 되는 거, 색깔은 중, 금액은 얼마부터 얼마 사이, 이런 식으로 조건을 가지고 아이템을 검색하는 방식이 되죠. 우리 지식 기반에서의 지식이란 그 용어는 여러 가지 여기서 사용되는 방법이 지식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영역 특정적 지식이 사용되고 그 지식을 제약 조건이나 규칙이나 유사도, 측도, 교용 함수 이런 형태로 다 이 과정에서 엔코딩 되는 거죠.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식이 총동원된다는 점에서 지식 기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제약 조건 기반 또는 사례 기반 방법 외에 사용자하고 추천 시스템 간에 상호작용하는 그 방식에 따른 시스템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데, 대화형 시스템 또는 검색 기반 시스템,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화형은 이제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반복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용자 선호도를 파악하는 거고, 검색 기반은 미리 만들어 놓은 일련의 질문들을 통해서 선호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설문지를 미리 주는 거예요. 용도는 뭐세요? 자녀분 몇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서 답을 주면 그걸 가지고 아이템을 제시하게 되는,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반복적으로 서로 그걸 수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내비게이션 기반 추천은 사용자가 제시되는 아이템에 대한 요구 조건을 계속 변경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웹 서핑을 하듯이, 웹 내비게이션을 하듯이 계속 자기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 반복적인 요구 조건 변경을 통해서 아이템을 찾는 거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비평 기반 추천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크리티킹 또는 크리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례 기반 방법이 더 적합하겠죠.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 제시해 놓고 그와 비슷한 걸 계속 맞춰 나가는 방식. 이게 아니고 빨간 스포츠카를 제시해 놓고 갑자기 가다가 이게 아니고 이거보다 색깔이 좀 어땠으면 좋겠어요. 바꿔 나갈 수, 이런 좀 어려운 방법이에요. 세 가지 시스템 유형은 단독 또는 조합적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약 조건 기반 추천의 상호작용 과정을 한번 도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시작은 우선 시작점이 여기 표시되어 있죠. 시작점에서 사용자가 요구 조건, 제약사항을 명시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요구 조건 수정을 위한 옵션을 포함하는 탐색 결과를 제시하죠. 이때 영역 지식이 필요하죠. 사용자 아이템들 속성 간의 규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탐색한 결과를 제시하면, 자,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는 종료지만,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요구 조건을 다시 명시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요건을 새롭게 명시하는 거죠. 새롭게 명시해서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해서 수정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순환하게 되죠. 사례 기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이클은 모양새는 거의 같지만 내용이 사용자가 목표 아이템이나 목표 속성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 그래서 속성 수정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시한다는 거. 그죠? 어떤 옵션도 포함하지만 목표와 유사한 결과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속성을 변경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순환한다는 거. 두 개가 거의 비슷해지지만 어떤 제시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 계약 조건 기반 추천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지식 베이스가 있을 텐데, 지식 베이스에는 이제 변수는 뭐가 들어가겠냐면 사용자 모델 나타내는 특성들, 사용자 요구사항을 나타내는 거죠. 사용자가 무엇을 원한다는 그런 특성들, 아이템 특성들, 카탈로그라고도 하는 아이템에 대한 스펙에 관련된 것들 또는 디스크립션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아이템 특성들이 변수가 될 거고, 제약 조건은 결국 어떻게 표현되냐면, 제약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주로 어떻게 규칙으로서 내부에 표현이 되냐면 논리적 함축 관계, if then else, if then이어서 if 사용자가 A를 원하면 then 그 아이템에는 사용자가 원했던 걸 A라고 원했다면, 이 A라는 걸 만족시켜 주려면 피처 B가
그 아이템에 들어 있어야 된다. 아이템이 거기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if then으로 표시되는 논리 규칙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 논리 규칙은 이렇게 하드할 수도 있고 또는 소프트할 수도 있어요. 가중치를 둬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에는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솔루션 프리퍼런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선호도 같은 그런 것들도 제약 조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할 만한 아이템을 도출하기 위해서 일단 적용 가능한 제약 조건 집합을 전체를 이행하고 제약 조건 사용자 모델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적용해서 원하는 아이템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어떤 절차를 보자면 앞에서 설명한 거의 설명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제약 조건을 충족하는 아이템 부분 집합이 존재하는 어떤 사용자 요구사항 집합을 찾아요. 모든 제약 조건을 충족하는 아이템 부분 집합이 존재하는 사용자 요구사항 집합을 찾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어떤 제약 조건에도 위배되지 않는 아이템들이 존재하도록 어떤 요구 조건을 완화 수정할 수 있는지 사용자에게 질문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사용자 요구 조건이 한 10가지가 있었다고 쳐봐요. 근데 그걸 다 만족하는 그 아이템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그런 아이템 안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사용자 요구 조건 중에 뭐만 빼버리거나 이렇게 변경하면 우리 아이템 중에 요만큼은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는 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게 이 과정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가중된 제약 조건을 최대로 많이 충족시키는 아이템의 부분 집합을 찾는다. 우리가 쿼리에서 지리에서 최대 후속 서브 쿼리를 찾는 것과 유사한데 제한된 모든 아이템들은 동일한 제약 조건 집합을 충족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제한을 할 때는 제한된 아이템들은 동일한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만큼 덩어리는 이쪽 걸 만족시키고 이쪽 덩어리는 이쪽을 만족시키는 식으로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이템 우리가 제약 조건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제약 조건들 중에 부분 집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동일하게 다 만족시키는 그러한 아이템들로 제한해야 된다. 또 사전에 결정된 가중치들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기반으로 어떤 걸 먼저 완화시킬 것인지 제약 조건을 완화시킨다는 뜻이죠. 그걸 계산해야 된다. 소프트 제약 조건들의 가중치에 따라서 아이템들의 랭킹을 계산하는 거예요. 소프트 제약 조건이라는 말은 그 가중치가 붙어있는 가중된 제약 조건들을 말하죠. 거기에 따라서 아이템들의 랭킹을 정해요. 그래서 제약 조건 중에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들이면 그것이 그 충족률 같이 충족하더라도 가중치가 높아야 돼요. 랭킹이 높아야죠. 그 아이템이. 제약 조건 충족률을 기반으로 아이템의 랭킹을 계산하고 별도의 랭킹 방법은 우리가 컨텐트 기반이나 협업 필터링에서 쓰던 그런 복잡한 방법의 랭킹 방법이 필요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제약 조건 기반 추천 문제 예를 숫자를 넣고 한번 들여다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다음 카탈로그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는 아이템들을 선택하라.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제 선택하는 문제인데 여기 아이디가 제품 아이디예요. 아이디가 제품 아이디. 그래서 8가지가 있고 여기에 각종 이제 피처들이 있는 거죠. 이 갖고 있는 피처들이 있는데 이 피처들의 내용들이 엔트리 들어가 있어요. 140유로부터 278유로까지 메가픽셀 해상도겠죠. 해상도, 옵티컬 줌의 배율, LCD 스크린 사이즈, 동영상 촬영, 이제 녹음이 되는지, 음성 녹음이 되는지, 방수가 되는지 등등등 써 있어요. 근데 사용자 요구사항이 이렇게 있네요. 가격은 300유로 이하일 것, 스포츠 촬영에 적합할 것. 스포츠 촬영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워터프루프가 되겠네요. 그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카탈로그와 사용자 요구사항이랑 해서 모델을 전체적인 모델에 대한 기본 걸 적어 넣어 보면 내용들이 추천 태스크라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라는 것은 VC, V 프로덕트, CRCF, C 프로덕트 리퀘어먼트 해서 이거에 대한 전것을 데이터로서 우리가 표시했는데 VC는 고객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속성은 가능한 사용자 제약 조건들, 맥시멈 프라이스는 지금 보면 0부터 1000까지, 1000유로까지 있을 수 있고,
용도는 디지털, 스몰 프린트, 라지 프린트, 포토그래피는 어떤 종류의 사진을 찍는 스포츠, 풍경, 초상, 이런 등등 찍는다는 표시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속성에. 그리고 프라이스 레인지가 쭉 우리 갖고 있는 제품 카탈로그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 목록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필터 조건, 어떤 필터 조건을 갈 것인지 필터링 할 때 라지 프린트면 메가픽셀이 5메가픽셀 이상일 것, 이런 것들 하나. UJG에서 여기 보면 UJG가 있죠. UJG가 용도가 만약에 라지 프린트라면 이거를 내가 어딘가로 우리 이 표에서는 라지 프린트라는 말을 찾을 수 없죠. 라지 프린트면 메가픽셀이 5.0 메가 이상 되는 것으로 매핑해 줄 수 있는 거죠. 조건을. 이렇게 해놓은 규칙들이에요. 그 다음에 호환성 제약 조건이면, 그다음에 라지 프린트면 맥스 프라이스가 200유로 이상으로 해도 되겠다. 이건 대체해도 되겠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200유로 이상이면 대략 메가픽셀이 높거든요, 그죠?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것도 될 거예요. C 프로덕은 제품 제약 조건이 현재 가용한 제품 모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약 조건들. 그래서 아이디 보면 제품 1번 첫 번째 제품은 가격이 얼마이고 메가픽셀이고 이거 쭉 리스트업이 이 표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표가 다 들어있어요. 그 리콰이먼트는 맥스 프라이스 300유로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다음에 라지 프린트 할 거고 스포츠예요. 그 다음에 리절트는 추천 결과예요. 추천 결과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봐야겠지만 아무튼 결과를 시스템에서 나온 거 적자면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맥스 프라이스 300 이걸로 해서 포토그래피 스포츠로 아이디는 P8으로 하고 프라이스는 278이죠. P8이니까 이걸로 한 거지. 이렇게 이런 이것들이 나간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하나씩 짚어가 봅시다. 이것은 제약 조건 충족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이라고 우리가 CSP라고도 약어로 써요. 그래서 VDC인데, V는 이제 변수들의 집합이고, D는 변수들에 대한 유한한 영역들의 집합, C는 변수들이 동시에 갖는 집합을 나타내는 제약 조건들의 집합, 이렇게 돼 있는데, 자, CSP의 해는 이런 것들이 자세한 내용은 좀 더 가면서 자세해지겠지만, 모든 제약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V의 각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것이다. 자, 봅시다. CSP V는 조금 전에 한 것처럼 V는 VC가 있고, V 프로덕트 있고, D 따로 있고, D는 여기 표시되지 않았어요. 여기는 보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변수들의 유한한 정역들의 집합이지만 여기서는 표시되지 않았고, C는 CR, CF, C 프로덕트가 있었고, requirement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할당을 하면 되는 건데, 변수를 값을 할당하면 되죠. 그러면 변수는 VC는 고객 속성이고, 예를 들어서 맥스 프라이스, 고객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 유지지 이런 것 설명 다 했죠. 이거는 이미 제품 속성이고, 호환성 조건도 이미 설명했고, 필터링 조건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약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템 제약 조건, 현재 판매 가능한 아이템 목록이고, 사용자 요구 조건이에요. 그럼 이것까지는 나도 설명이 다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품 카탈로그에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템을 검색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템 선택 문제를 데이터 필터링 문제로 쳐다보고 해나가는 거예요. 데이터를 필터링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조건에 뭐가 만족하면 이런 쪽으로 매칭을 시키는 쪽의 문제니까 지금 일반적인 제약 조건 문제를 푸는 솔버와 달라요. 그죠? 이런 솔버들은 제약 조건에 맞는지 하나씩 따져가면서 구간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면서 걸러 나가는 그런 어좀 단순 반복적인 솔버라고 볼 수 있는데 데이터 필터링 문제를 보는 거니까 조금 다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고객이 요구 CSP에 대한 유효한 실제 사례를 찾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거 딱 만족시키는 실제 제품 아이템 사례가 딱 떨어지는 걸 찾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합적 데이터베이스 질의를 하게 되는데 결합적으로 연결된 선택 기준들의 집합을 갖는 데이터베이스 질의를 우리가 결합적 데이터베이스 질의라고 하죠.
그 아이템 카탈로그에 대해서 결합적 질의를 실행하는 건데 어떻게 실행하는 거냐면 우리 그 노테이션을 이렇게 가져가요. 시그마 크라이테리아에다 P인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P에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크라이테리아에 따라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질의에는 V 프로덕이나 C 프로덕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V 프로덕은 테이블의 이제 애트리뷰트에 해당되고 C 프로덕은 테이블의 엔트리에 해당되는 거죠. 제약 조건들이니까. 그래서 한번 이걸 우리 예로 한번 보죠. 그러면 우리 메가픽셀이 10메가보다 크고 프라이스는 300유로 이하여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아까 카탈로그에서 검색을 해요. 단순하게. 여기가 말이 어려운 거지. 이 표를 보면 되게 쉽죠. 300유로 이하의 메가픽셀이 12 이상이니까, 그죠? 10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볼까요? 가보면, 300유로 이하, 다 300유로 이하네. 10메가픽셀 이상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네. 두 개죠. 그러면 P4와 P7이네요. 그죠? P7이네요. 메가픽셀로 보면. P4와 P7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 보면 P는 이거고, 리절트가 이거가 나왔죠. 자, 그러면 제약 조건 기반 시스템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제약 조건을 완화시켜 나가는 거니까, 사용자는 자기의 초기 선호도를 명시해서 하는데, 한꺼번에 명시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위자드 스타일로 점점 하나씩 물어봐가면서 점증적으로 해나가기도 하고 상호 대화형으로 해나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 맞는 아이템 집합을 제안을 받죠. 그 아이템을 제안하게 되면 그 설명을 들여다보고 사용자는 자기 요구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데 여기 수정할 수도 있고 다른 대안들을 볼 수도 있고 맞는 아이템 수를 점점 좁혀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계략적이 크게 보는 흐름이겠지만 실제 구현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한다고 그래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패턴으로 구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략적인 것만 쓴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제약 조건 기반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기본값, 디폴트 밸류의 제한이에요. 요구 조건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데 사용자는 어떤 선택지를 고를지 대부분의 경우 확신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설문지에다가 조건을 자기가 쓰려고 하는데 메가픽셀을 뭐라고 써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10메가픽셀이라고 해야 할지 1.5라고 써야 될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제시되는 값을 고르기 좋아해요. 그래서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몰랐어도 그렇지만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값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고객이 큰 사진에 관심이 많으면 기본값으로 5메가픽셀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꼭 좋은 건 아니라는 하는 얘기는 고객을 현혹해서 어떤 고가의 제품을 좀 사도록 자꾸 유도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본값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기본값의 종류를 보면 가장 일반적인 정적인 기본값이 있겠죠. 그래서 용도의 디폴트 값은 라지 프린트로 준다든가 하겠지만 어떤 종속적 기본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잠재적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의 여러 조합들을 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디폴트 값을 어떻게 정하냐. 용도가 스몰 프린트이면 그러면 맥스 프라이스의 기본값은 300이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여기 다른 조건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와 함께 다른 고객 요구사항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스몰 프린트인 경우에는 맥스 프라이스를 300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으로 기본값을 정하는 거죠. 기본값의 도출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호작용 로그를 활용해요. 로그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거래 기록일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를 보게 되면 왼쪽에 커스터머 5명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프라이스, 옵티컬 줌, LCD 사이즈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용자가 들어왔는데 만약 프라이스를 한 300 정도를 원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기본값을 옵티컬 줌이든 기본값을 10배를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봐서 결정하는 거예요.
새 고객에 대해서 파악된 유일한 조건이 현재 400이라고 한다면, 현재 과제는 새 고객을 위한 옵티컬 줌에 400이에요. 400을 요구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옵티컬 줌은 얼마야겠느냐? C1하고 비슷하니까 10배를 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좀 더 복잡할 수 있고,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기본값을 도출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서, 최근접 이웃법하고 가중화 다수결 특효법이 있어요. 우선 최근접 이웃법을 보면, 그 VC에 속한 하나의 속성 또는 일련의 속성 같은 거에 대한 하나든 여러 개에 대한 어떤 값을 예측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구 조건, 이렇게 된 요구 조건이 있다면, 프라이스가 400이고, 옵티컬 줌이 10배, 이런 조건이 있다면 이것과 가장 가까운 로그 성분을 찾는 거예요. 좀 전 같으면 400이고 10이었죠. 그죠? 요거 두 개가, 요 놈인데, 이렇게 된, 요건 LCD 사이즈는 아직 가려놓고, 이것과 제일 비슷한, 이웃 한 개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CU1이죠. CU1인데, CU1이 됐으면, 근데 이 고객이 이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데, 다음번에 LCD 사이즈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본값을 원한다면, 기본값을 3.0으로 주면 되겠죠. CU1하고 같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찾는 방법이니까 너무나 쉽죠. 가중화 다수결 투표 방법이라는 것은, K의 최근접 이웃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속성에 대한 K의 이웃 아이템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이웃 아이템을 쭉 계산했어요. 그래서, K의 이웃 아이템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보면, 요구 조건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예요. 만약에 하나. 프라이스가 400이다. 그렇다면, 최근접 이웃 3개를 고른다. 만약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죠. 3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3이라고 정했다 치고, 3개 최근접 이웃이 구해보니까 1, 2, 4라고 나왔다 이거죠. 1, 2, 고객 1, 2, 4면 이때 옵티멀 줌의 기본값은 열로 하는 게 낫겠다. 1, 2, 4를 보죠. 1, 2, 4를 보면 자 1, 2, 4예요. 그죠? 1, 2, 4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다수결 투표라면 뭐가 맞죠? 10이 맞죠. 그죠? 이게 다수결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택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지식 기반 추천 시스템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추천 시스템의 두 가지 유형인 제약 조건 기반 추천 시스템과 사례 기반 추천 시스템 중에서 제약 조건 기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제약 조건 충족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합 지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 그리고 사용자에게 기본값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값 제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